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니입니다. 어디서 제 핸드폰 번호가 유출됐는지 요즘 부쩍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많이 오네요. 핸드폰 번호는 고사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공재가 된 지 오래니 그리 놀랄 일이 아니기도 하죠. 하지만 개인정보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스스로도 관리를 등한시하지 말아야 하고 기업도 정보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텐데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 주식회에서 메타의 주식이 사상 최대폭인 26%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300조 원이 증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때 주식 하락의 원인으로 애플이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의 영향을 받아 메타의 실적이 생각보다 나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애플의 ATT 도입으로 앱 사용 기록 공개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메타 실적 둘은 무슨 관계인지,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마니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이 메타 실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TT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애플은 개인정보 강화 조치로 ATT 기능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2021년 4월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바로 적용했습니다. 현재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앱을 새로 설치하면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용하겠냐는 팝업창이 떠 사용자가 직접 추적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죠. 앱 추적을 허용하면 해당 앱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에 부여된 고유 아이디,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또는 사용자가 제공한 기타 식별 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를 못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제3자, 특히 광고회사에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정 수집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용자가 허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었죠.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던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썼던 건데요. iOS 14.5부터는 추적 동의를 반드시 미리 구하는 옵트인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2022년 2월 구글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이용자 식별에 사용해온 광고 아이디를 2년 만에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식별자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여러 해를 거쳐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새로운 광고 솔루션인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토픽 기반 정보를 광고에 활용하는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행 토픽으로 분류된 사이트에 방문하면 구글은 그 토픽 정보만 공유한다고 하네요. 사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은 모바일보다 웹에서 먼저 시행됐습니다. 2020년 초 구글은 크롬에서 쿠키 추적을 2년 내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애플은 사파리에서 제3자 데이터 표적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했죠. 참고로 크롬 쿠키 추적 중단 계획은 중간에 수정돼 2023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물론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과 사파리 말고도 좀 다양한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웹과 모바일 모두 이전처럼 광고 아이디 기반으로 타깃 광고를 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애플의 ATT 도입 발표 후 메타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에 애플의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희생당한다는 식의 광고를 냈습니다. 불만이 아주 많았던 건데요. 그 속사정은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메타는 앱 광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타는 모바일 앱 사용 내역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얻은 데이터와 결합해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에 따르면 ATT 도입 이후 아이폰 사용자 95% 이상이 앱 추적 기능을 껐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잠재 고객을 정교하게 타겟팅하기 어려워지고 광고 효과는 예전보다 떨어져 광고 단가가 하락하니 당연히 메타의 매출도 떨어지는 겁니다. 메타가 애플 정책에 반기를 든 게 이해가 가죠? 그런데 구글도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메타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메타의 그레이엄 머드 마케팅 광고 비즈니스 부사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구글의 타깃 광고에 대한 장기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이 인상 깊다고 남겼죠.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반응 아닌가요?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애플처럼 가차없이 광고 아이디를 무력화하지 않고 2년의 유예 기간을 갖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는 신사업인 메타버스로 사업 구조를 재편할 시간을 번 거잖아요. 게다가 테크 업계의 분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바람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임을 메타도 잘 알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구글 블로그를 보면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은 개발자와 광고주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무분별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비효율적이고 사용자 프라이버시나 개발자 비즈니스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비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애플보다는 좀 더 유순한 접근이니 메타 입장에선 그나마 반가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글 입장에서도 이렇게 점진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매출 중 광고가 81%나 차지하기 때문에 타깃 광고가 불가능하면 매출에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구글 역시 2년 동안 광고 아이디를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식할 작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주력 사업은 인터넷 검색 광고인데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색 키워드로 개인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지 메타처럼 앱이나 웹상의 행동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죠. 따라서 광고주들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메타 대신 구글을 선택하는 추세라서 구글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들 하는 겁니다. 구글과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으로 광고 시장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타깃 광고를 안 할 순 없으니까요. 첫 번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 무료 광고 기반의 스마트 TV입니다. 프리에드 서포트 TV, 줄여서 패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공짜로 보는 대신 광고를 봐야 하는 거죠. 패스트는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광고 시청과 관련된 고객 데이터를 자동 콘텐츠 인식 기술로 확보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 인구 통계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타깃 광고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구글이나 애플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광고 아이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동의를 받아 이메일을 암호화해 통합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는 거죠. 사용자는 데이터 수집에 대해 언제든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서 사용자가 모르게 데이터 추적이 가능했던 제3자 쿠키보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광고로 매출을 내는 국내 테크 기업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인데요. 두 회사 모두 자체 로그인 회원 정보를 다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의 정책에 영향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향후 국내 타깃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질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자사 홈페이지가 있는 광고주들은 자사 도메인에서 고객에 대해 수집한 제1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하네요. 테크계의 양대 산맥인 구글과 애플이 기업의 편의성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터넷 질서를 재편하는 건 정말 반가운 변화이며 이런 노력을 우리는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설정 팝업이 뜬다고 해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글은 고객의 데이터를 비식별 데이터로 가공해 여전히 파트너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거고 애플은 정보가 외부로 흘러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뿐이지 자사가 모은 데이터는 애플 사업에 적극 활용하거든요. 웹사이트에 방문했다가 방금 검색한 상품의 광고가 보이는 일은 별일이 아닌 게 돼버렸고 광고에 익숙한 MZ세대 중에선 알아서 관심 있는 광고를 보여줘 편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쓰이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 조금만 방심해도 개인정보는 기업의 영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만이었습니다.